네, 원래는 제가 패널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그 인사복지실하고 그 국방연구원 쪽에 이제 섭외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카이다까지 이 선거 중립시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요가 내려와서 지금 저희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이 하는 토론회도 인사복지실장이 가서 그 의원한테 못하게 돼 죄송하다. 그리고 병역정책과장도 저한테 전화 와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한테 죄송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둔감한 상황이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국방부가 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까지 정치적 중립이구나라고 하는 저는 약간의 좀 자폐성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특히 인수위가 없고 또 인수위 없이 당선돼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 사실상 관료들한테 둘러싸여서 제대로 된 인권 정책을 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 근거라도 좀 남기자라는 차원에서 사실 급조했습니다. 인권위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제 예산 탓하는데요. 저희는 뭐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한 해 그 했던 상담 건수가 500건이고 콜수만 1,600건이에요. 그걸 지금 저기 식전사회본 김영남 간사 혼자서 다 받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거의 저희는 뭐 국가인권위 예산하고 비교하자면요 거의 뭐 삼손에 맞먹는 이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저희 간사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그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토론회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었고 10대 공약도 저희 사무국에서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저희가 가장 노멀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과격하게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미흡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제가 이제 넣은 이유는 군인권 하면은 자유권 중심, 그러니까는 구타, 가혹행위, 사망사건 이런 것들만 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회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죠.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우리 맨 끝에 가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그 살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군인이 존엄하지 않는, 특히 병사들이 존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 중에 저는 절반 정도가 저는 처우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고 존엄하지 않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인식들도 저는 그 안에서 싹트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정책도 인권위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최근에 국방부가 뭐 에어컨을 전군에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작은 변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의료권 문제가 좀 진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 의료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뭐 좋은 장비를 도입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잘 안 되고요. 국방 예산에서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월급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월급 얘기만 나오면은 장성들이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특히 장성 출신들. 자기는 월급 그렇게 많이 받는데 도대체 이 병사들의 의무복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 월급을 계속적으로 이 억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 인상안에 대해서 금액을 얘기하지 않죠. 최근에 금액 얘기 좀 해요. 20만 원 올려놓으니까는 이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죠. 너무 미미하니까. 그래서 이 월급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최저임금이냐, 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준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가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위원회 같이 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를 해서 한 해 얼마를 책정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국방부 안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하고도 논의와 협의를 해서 인상안을 저는 좀 올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 예산을 만지는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국방 예산에서의 이 병사들의 월급 부분에 대한 플랜을 짜서 들어가야 무기 도입이나 이런 데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 무기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그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안정되지 않으면 저는 전쟁에서 100% 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보의 밑거름, 인간이 존중받는 것이 국방의 튼튼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휴가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공약 중에서 그 외출 외박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력이 한 15%에서 20%만 내보내는 형태에서 6.25 이후에 이 전쟁, 일요일에 전쟁, 휴일에 전쟁 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한국군에 아직까지도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25년 되면은 그 나이대에 인구가 45만 명이 50만 정도 묶여 있는 상황이 돼서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는 않을 거다. 경제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최소한 뭐 위수지역이 위헌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수지역 내에서라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가비도 저는 좀 적정하게 월급을 안 올릴 것 같으면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고품 문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검증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국회 국방위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워커의 질이나 피복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국방부는 개선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신세대 장병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군 적응 못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 예를 들면 독일군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가까운 자위대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요. 뭐 대만군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질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게 또 가면은 예산 타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얘기한 국방개혁 2020에서 감군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2025년 되면은 뭐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 인력 2만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분명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다들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군사법은 저희는 엄청난 저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군사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플랜들을 다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답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법부라는 그 독립적인 지위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플랜으로 간다면 순정군사범죄나 비순정군사범죄로 나누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다. 특히 헌병의 사법경찰권, 군검찰의 기소권 이것도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로 나눠서 민간에 이양한다면 저는 뭐 군이 우려하는 그 전투력 약화라든지 사법 처리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서 공정한 재판을 비순정 군사범죄의 가해자들을 옹호한다라는 비난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면 이건 비순정 군사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그냥 검사가 기소하고 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엉터리 기소, 엉터리 수사, 축소, 은폐, 왜곡 이런 것들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